통치체제 정비 보겠습니다. 통치체제는 태조 이후로 쭉 정비가 되어 오죠. 또 태종 때 좀 정비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세종 때 정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성종 때 이르러서 이제 통치체제 정비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세종대왕부터 보겠습니다. 세종대왕 때 이제 스시마섬을 정벌하죠. 스시마섬을 정벌하는데, 이 스시마섬은 그 태종이 직접 계획했죠. 이종으로 하여금 시켜가지고 스시마섬을 정벌하게 합니다. 태종이 군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죠? 태종이 군권은, 세종은 올렸지만, 세종은 군권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스시마섬 정벌을 계획하고 정벌했습니다. 사실은 태종이 업적인데, 자기가 상황으로 있을 때죠, 그죠? 세종 때 스시마섬을 정벌했으니까 세종 때 쓰는 겁니다. 네. 이 세종 원년이라고 합니다, 원년. 나는 이 원년이 아닌 줄 알았는데, 18년 됐는데, 세종 1년 아닌가 했는데, 세종 원년이랍니다, 이게. 자, 그리고 세종은 정치적으로 이제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이루었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려고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죠. 의정부 서사제, 그죠? 의정부 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의정부 서사제, 그죠? 근데 6조에서 어떤 사물을 올립니다, 그죠? 가부를 결정. 6조에서 먼저 거르죠, 한번. 6조에서 거르는 게 아니고, 6조에서 올린 거를 의정부가 한번 거르죠.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왕에게 올립니다. 그 왕에게 올리면은 왕이 이제 제가를 하는 거죠. 그런 구조인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 아무래도 왕이 부담이 좀 덜하겠죠. 6조에서 바로 다 올리는 거구나. 6조에서 바로 다 올린 걸 왕이 다 제가를 하려고 하면은, 가부를 결정해 제가를 하려고 하면은, 왕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의정부 서사제는 실시하면은, 왕이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됩니다. 그죠? 어떤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제책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왕권을 견제하는, 그렇습니다. 왕권 견제라고 이렇게 좀 나옵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신권이 좀 강해지고, 그죠? 그래서, 왕권을 좀 제약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이제, 그런 인사와 군사는 이제 왕이, 그죠? 직접 하죠. 그리고 집현전을 활성화시킵니다. 그죠? 집현전이 설치됐다가 폐지됐다가 또 설치가 됐는데, 설치를 했다. 그죠? 아니면 뭐, 다시 설치했다, 재설치했다. 집현전을 활성화시켰다. 이래도 됩니다. 이때 대제학 변계량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일을 좀 많이 하죠. 그죠? 상각행실, 이제 뭐, 진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니까, 왕이 참 내가 부득하게 그렇다라고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시여, 상각행실도, 상강의 도를 그린,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소서, 이러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의를 하죠. 그러면서, 상강행실도를 편찬합니다. 뭐, 그죠? 군신 간의, 그지? 도리, 그죠? 그 다음에, 부자 간의 도리. 그죠? 그 다음에 부부 간에 뭐 의리, 도리 뭐 이런 거를, 그죠? 그림으로서 알기 쉽게 그려놓은 것이죠. 도리를. 그리고 효행록, 그죠? 효행록도 편찬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때 서운관을, 그죠? 고려 때부터 있던 서운관을 관상감으로 개칭하죠. 그죠? 이것을 관상감으로 개칭합니다. 그 육정등록이라는 법전 편찬하고 역대병요라는 병서, 그죠? 병서를 또 편찬을 합니다. 참, 그리고 상강행실도 있죠. 요거 보면은, 요 이제 뭐, 4년 전에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난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아들이 아비를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그래서 변계량의 조언으로 백성을 가르칠 책을 내기로 결정하고 집현전에 일을 맡겼던 뒤 드디어 이 책이 나왔구나. 그죠? 이 책은 무엇입니까? 삼강행실도입니다. 집현전 부지학 설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일의 책임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 글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죠? 사료가 나오면은 이때 설순이 쓴 게 상강행실도죠. 이 책이 쓰여졌던 시기의 왕의 업적은 이렇게 물으면 집현전 활성화, 의정부 서사제, 육전 등록, 역대병요 이런 거 쭉쭉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공법, 그죠? 전분 6등, 연분 9등 이런 거 쭉쭉 찾아주면 됩니다. 길이 거차 황친이 간이 치우기, 자경, 루, 간이 대, ang부 1 이런 게 쭉쭉 칠정산 내피한 이런 게 쭉쭉 내려가면 됩니다.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역대병요고 역대병요는, 자, 역대병요는 뭡니까? 그 역대 전쟁과 이 전쟁에 대한 선유들의 평을 집성한 병서입니다. 병서, 그죠? 정인지, 유호통, 뭐 이석영 등이 그 집성한 병서입니다. 그리고 공법 있죠? 공법은 뒤에 가면은 자세히 할 겁니다. 전분 6등, 연분 9등이죠. 전분은 토지 비옥도고, 연분은, 그죠? 뭡니까? 상상전, 전분 6등은, 전분 아니 전분. 땅을 등급을 나눈 게 전분입니다. 비옥도에 따라서. 연분은, 그, 수학, 그죠? 뭐 상상년, 하하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등급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9등급을 나눴어요. 풍용에 따라서 그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이렇게 또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그래서 쭉쭉 해가지고 하한형까지, 그죠? 그러면 9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뭐 풍흉에 따라 나눈 것이 연분, 그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나눈 것이 전분, 이렇습니다. 여론을 존중했죠. 18만여 명의 의견을 수령했습니다. 지금도 한 몇천 명 의견 수령하기도 힘들어요. 뭐 공청회 뭐 열고 이래봐야 많이 안 옵니다.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때 당시 18만 명이나의 그 농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것은 세종이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정치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길이고차는 여기 이제 그죠? 이게 뭐 반자동식 이게 거리 측정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에 가면은 이렇게 수레가 이제 일정 거리를 가면은 땡 하고 징을 치거나 또 이렇게 북을 둥 하고 울립니다. 이 거리가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반자동식 거리 측정기 길이고차를 발명하죠. 그리고 혼천이 간이 치구기 등을 만듭니다. 혼천이 간이는 다 전문 관측기구죠. 전문 관측기구고 뭐 간이 같은 거는 이런 겁니다. 간이 같은 거는 약간 보면 각도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별의 위치,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것이죠. 별이 여기 있으면 이 별 사이가 뭐지 각도가 얼마인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위치를, 그죠? 그럼 요즘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각과 이거 별의 길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삼각함수, 그죠? 거리를 알 수 있죠. 이 두 별의 거리를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겁니다. 아마 알 수 있었을 건데 이때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치구기 발명하죠. 치구기, 예, 농사에 많이 도움이 되는 치구기 발명합니다. 그리고 자경루 또 장영실하여금 거의 세계 최초의 시계랍니다. 물시계인데, 그죠? 장영실하여금 만들죠. 장영실 대단한 과학자죠. 천민 출신이었지만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죠. 장영실은 세종을 만나서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로 거듭났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세종도 대단한 왕이고, 그 대단한 또 자기를 알아봐주는 그런 왕에게 이러한, 그죠? 자경루를 만들어 준 것도 대단한 또 과학자입니다. 물시계. 나무로 만든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이 종을 치줍니다. 시간이 되면 나와 띵 치줍니다. 그죠? 인형이 있었고, 이 인형 주위로는 뭐 12지신들이 그죠? 있습니다. 자, 여기 자경루고, 그리고 간이대가 이죠. 요런 이제 혼천이 간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같이 설치해둔 데가 간이되겠죠. 그래서 이 천문대입니다. 일종 간이대는, 그죠? 그래서 해와 달, 별 관찰 했던 천문대를 간이대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시계인데, 이거 시계는 이렇게 같이 넣어놓을 건데, 좀, 그렇네요. 별이, 그죠? 길이고차, 그 다음에 뭐 간이대, 혼천이, 간이, 이렇게 엮고 하는 건데, 다음 또 배열상을 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안구 119, 그죠? 안구 19죠? 안구 19면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니까 태양 기준이죠. 24개 지루선이 있어요. 그리고 양력입니다. 양력. 태양이니까 양력이죠. 그리고 이 안에 또 12지신 동물 그림이 있죠. 12지신이 있습니다. 여기도 12지신 있고, 그죠? 여기도 12지신 있고. 나무로 만든 인형이 나와 종을 땡 치고죠. 그렇습니다. 칠정산 내역편을 만들죠. 칠정산 내역편. 자주적이고 서울 기준이죠. 자, 서울 기준으로 일식, 그죠? 일식을 알기 위해서 이런 칠정산 내역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뭡니까? 중국 명나라의 그걸 역법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역법을 새로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가 천하다 이거거든요. 그죠? 천하의 주인임을 나타낼 때 이게 역법을 만듭니다. 네, 칠정산 내역편을 만들었다. 이거는 명나라의 눈치를 보면서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위험을 쓰고 만든 게 많습니다. 세종 때는 한글도 그렇죠. 그죠? 훈민정음도 마찬가지고, 그죠? 안구 119, 그죠? 칠정산 내역편 뭐 이런 거죠. 혼천이는 간이대 전문 관측하는 이런 거 다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다 만듭니다. 과학기술 발달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대단한 왕 아닙니까? 엄청난 왕입니다. 자, 칠정산 내역편은 자주적이고 서울 기준입니다. 이순지, 김담 등이 만들죠. 그죠? 내편 참조한 게 있습니다. 내편은 중국 걸 참조하죠. 중국 걸 참조하는데 원나라의 수시력하고 명나라의 대통령을 참조해가지고 내편을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아라비아의 회해력은 외편을 참조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아라비아의 회해력, 외편 참조. 그죠? 그래서 내 외편 아닙니까? 이 내편에는 중국 수시력, 그죠? 원의 수시력하고 명의 대통령. 이 외편에는 그죠? 아라비아의 회해력을 참조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번에 나왔죠. 그죠? 이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집성방하고 의방유치가 나왔죠. 순서로. 그죠? 이건 이전부터 써 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순서들이 쭉 써 있었어요.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그죠? 나왔습니다. 이거 다 잡아놨지 않습니까? 앞에 뭡니까? 향약 재생 집성방입니다. 재생만 쓰죠. 재생. 무슨 제점입니까? 안 제점이야. 바깥 제점입니까? 자,
재생만 쓰겠습니다. 이 재생집성만이죠. 향약 재생집성만이죠. 근데 이 재생자가 빠지죠. 여기는 그냥 향약 집성만입니다. 그리고 이방유치, 동양체대 있어죠. 다 집대성한 거. 자, 향약 재생집성반, 그 다음 향약 재지벌령, 향약 집성반, 태산요록, 신주무원록, 그 다음 이방유치 이렇게 나오죠. 이 신주무원록은 그죠? 법의학서인데 저 누굽니까? 영조 때 가면은 무원록 또는 정수무원록이라고 하죠. 그죠? 이 정수가 들어가도 맞습니다. 여기 이제 악행 금지하고 뭐 이런 책으로 이제 그죠? 무원록 법의학서 나오는 것이죠. 자, 영조 때는 정수무원록 또는 무원록, 그냥 무원록이라도 됩니다. 정수무원록이라는 데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관습도감을 설치해서 박연에게 악기 개량하고 악을 정리하게 합니다. 세종 때는 박연입니다. 박연. 세종 때는 박연 관습도감입니다. 성종 때는 뭡니까? 성현의 악학개봉, 그죠? 성현입니다. 성현입니다. 성종 때는. 잘 받으시고. 그리고 세종은 정간보라는 악보를 스스로 창안하죠. 음표시를 합니다. 음표시라는 악보를 세종이 창안합니다. 그리고 여민락을 만들죠. 그죠? 백성과 함께 즐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세종의 청작공입니다. 그죠? 북부학당 폐지 지워버렸어요. 북부학당 폐지. 이게 아닌, 요새는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오보학당 설치, 태종 때 오보학당 설치 이래가지고 나중에 세종 때 사부학당으로 완비가 되니까 그럼 북부학당이 폐지되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설치라기보다는 오보학당 학제, 그죠? 오보학당 학제. 그래서 오보학당 학제 마련, 뭐 이러면은 이게, 그죠? 학제를 일단 마련했다. 이런 거죠. 뭐 설치라면은 북부학당 폐지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폐지가 아니고 처음에 이제 태종이 오보학당의 학제를 마련하고 앞으로 이렇게 오보학당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서는데 결국은 세종 때 이제 사부학당까지 이제 완비가 되고 북부학당은 이제 마련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북부학당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오보학당 설치 뭐 이렇게 보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학당 설치 이거는 빼버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부학당의 완비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뭐 오보학당 설치 이래도 맞을 것이고 오보학당 학제 마련 이래도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부학당의 폐지는 뺍시다. 그죠? 이건 태종 때고 오보학당은 태종 때고 사부학당이 세종 때입니다. 자, 앞으로 요건 빼겠습니다. 요거는 그죠? 빼버리겠습니다. 자, 부민고소금지법이라 해가지고죠. 백성이 뭡니까? 수령을 직접 고소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자기 지방을 따서는 수령을 고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수령이 살인이나 반역을 하면은 고소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외다. 자, 그리고 농사직설을 편찬하죠. 변효문, 정초 등으로 하여금 농사직설을 편찬합니다. 농민의 경험을 그죠? 들어서 이제 편찬한 것이죠. 우리나라 삼남지방의 농업관행 그죠? 이것을 농민의 경험을 들어서 삼남지방의 농업관행에 관한 그러한 농사에 관해서 지은 책이 농사직설입니다. 그래서 농사직설은 이렇게 나오죠. 오방의 풍토가 뭐 서로 달라 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농사법도 달라야 한다. 그죠? 뭐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 편찬해서 보고한 것이죠. 우리 농민의 경험과 그죠? 그 다음에 삼남지방의 농업 관행을 그죠? 따라서 이제 써놓은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풍토가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농민의 경험과 이러이러한 농업 관행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곡물이 잘 자랄 것이다. 뭐 이런 것이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농사직설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 농사직설 나오겠습니까? 세종 때 농사직설 이래가지고. 자, 안 나올 겁니다. 오니까 좀 짜실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용비어천가, 그죠? 동국정운 이런 또 책, 그죠? 동국정운 책을 편찬하고 이거는 동국정운식 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중국식 발음에 거의 유사하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동국정운을 편찬합니다. 중국 음을 우리나라 이제 유사하게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거의 중국 발음을 우리나라 표기로서 이제 거의 흡사하게 나타내고자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뭐 월인청강지곡, 그죠? 이것은 이제 세종이 직접 지은 거죠. 1449년에 지금 불교 창간되죠. 국보 320호죠. 월인청강지곡. 자, 석부상절은 세종의 명으로
그 수양대군이 석가모니 일대기와 설법을 담아서 편찬한 책이 석고상전입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는, 그죠? 이거는, 해동용룡이 나라 샤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한번, 그걸 한번 시험 삼아 그걸 써본 거 아닙니까? 그죠? 후민정음 창제 후에, 그죠? 그래서 세종의 선조인 목주에서 태종에 일어난 6대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가 용비어천가죠. 자, 그리고 신천 팔도지리지를 편찬하죠. 신천 팔도지리지. 병계량, 맹사성, 권진, 윤회 등으로 하여, 그죠? 편찬합니다. 편찬케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병계량이 주도를 했는데 빠집니다. 그래서 맹사성, 권진, 윤회 등만 언급이 되는데 변계량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자, 그리고 사시찬요가 있죠. 이때 사시찬요도 있고, 이때 사시찬요도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시찬요초도 있고, 그죠? 이때 사시찬요와 이때 사시찬요가 다릅니다. 이거는 중국 측 사시찬요예요. 중국에서 중국 책을 번역한 번역본인 모양입니다. 그죠? 중국 그 한익 서적을 그대로 들고 온 그건 모양이에요. 중국 서적 그대로를 필사했던 그 책인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 사시찬요는. 근데 이 사시찬요는 이때 세조 때 사시찬요는 이렇게는 그냥 알아둡니다. 조금 이때 죄송합니다. 이 사시찬요는 이때 사시찬요가 있는데 이때 사시찬요는 이제 이게 이 사실 꼭 세종 때다 이렇게 완성되었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이게 개미자로 인쇄된 거거든요. 개미자로 인쇄된 건데 이게 이제 태종부터 그죠? 세종 때 이러지 않습니까? 개미자가 개미자를 경자자를 만들면서 개미자를 단독에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종 때부터 세종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시찬요는 태종 때부터 세종 때까지 사이에 이제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경북 예천 영문명 중림리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사시찬요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중국 농서를 그대로 가져와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때 사시찬요는, 그죠? 강희맹이 이제 세조의 명으로 편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희맹이. 그래서 이게, 중국 농서는 많이 다르대요. 우리나라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내용이. 근데 이 사시찬요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작자를 알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이 사시찬요를 사시찬요초라고 이렇게 또 달리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강희맹의 작품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거기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편에 보면 강희맹의 작품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월별로 농사작업서술과 농사작업서술 다양한 작물들의 재배법을 함께 다룬 농서다 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새로 쓴 내용이 많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또 사시찬요를 초록한 농서다 이렇게 하면서 저자를 알 수 없는 조선시대 농서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는 글도 있어요. 요건 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함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시소러스 있다니까 시소러스 그죠? 거기에 검색하면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사시찬요는 중국 것도 있고 우리나라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것은 요거는 강희맹이 그냥 지었다 이렇게 알아둬도 무방합니다. 그죠? 강희맹이 지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조 때 명으로 강희맹이 지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국사편찬위원회 시소러스 그죠? 시소러스는 지식에 보고 백과사전 이런 뜻입니다. 거기 국사편찬의 시소러스 그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는 굳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시찬요는 뭐다?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시찬요는 이렇게 강희맹이 글을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서다 그리고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 하다 글로 갔죠. 사시찬요 하다가. 자, 그렇고 이거는 이제 중국 측에서 나온 사시찬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중국 책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필사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총통등록 그죠? 총통등록 병장기 만드는 것이죠. 화포나 이런 거죠. 신기전 그죠? 이런 거 만드는데 총통등록 아닌 거죠. 지평요람 있죠. 지평요람은 역대 사적에서 그죠? 정치의 기감이 될 만한 사실을 모아서 엮은 책을 지평요람입니다. 요 이제 세종 때 정인지가 그죠? 정인지가 편찬을 했죠. 지었죠. 자, 그리고 총통등록에서 신기전 같은 거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개성에 유수부를 설치합니다. 세종은 개성에 유수부 설치하죠. 개성에 유수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창제 실시하죠. 의창제. 의창제는 요게 이제 그죠? 태조 때는 무의자였는데 세종 때는 의창제를 하면서
그죠? 1승에 3승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죠? 어쨌든 1승에 3승 이자를 받을 때는 1423년경이니까 한참 그때 무이자다가 갑자기 이제 이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이자의 시기가 있었다. 이게 원곡이 송실돼서 원곡이 송실된 만큼을 채워 넣기 위해서 삼성을 거뒀답니다. 삼성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옛날에 그 이자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신백정 있는데 요 이제 의창역에 이제 이자율이 변하는 게 밑에 나옵니다. 좀 보면 신백정 이제 뭐 여진족에 뭐 이렇게 기와인들 이렇게 오니까 기하려고 하니까 너 이제부터 백정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우리 백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민들 나가 백정 안 해 이랍니다. 나 백정 안 할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들만 백정이 되는 것이죠. 뭣도 모르고 백정. 나중에 이 백정들은 뭡니까? 이제 소 잡고 그죠? 뭐 돼지 잡고 뭐 이런 업에 종사하죠. 뭐 가죽신 만들고 그죠? 그래서 아주 천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신백정 그죠? 있었고 그 다음에 공노비, 장인, 상인 이런 사람 등에게도 유해잡직이라는 그죠?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죠? 대단하죠? 그 다음에 북방개척하죠. 북방개척 사군은 재윤덕 장군 창원 사람이죠. 육지는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북방을 개척케 합니다. 현재의 국경선 이때 확정이 되죠. 현재의 국경선입니다. 현재의 조선시대 가면은 조선 이제 중기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현재 국경선에 칩시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쪽에 간도가 있잖아요. 간도. 그죠? 간도. 간도 지역이 그죠? 숙종대 이때 보면은 목국동 오고 그죠? 목국동 뭐 이런 사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경계를 확정하죠. 동이 뭐 토문 뭐 맞습니까? 서위 통인가 동이 통인가?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한다. 그죠? 여기 하니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면서 하니까 우리는 여기 간도 지역에 그죠? 이렇게 있었다. 우리나라 영토였었는데 외놈들이 팔아먹죠. 그죠? 철도 철도 뭐 이런 거 나간 거고 부순 탄광 채굴 거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팔아쳐먹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국경선이죠. 조선 전체의 국경선 아니죠, 그죠? 현재 그냥 국경선 확정이다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놈들이 우리 침략해가지고 참 지금 한때로 많이 해쳐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놔놓고 지금 보면 우리 그 일반인들 그죠? 끌고 가서 징용 데리고 가서 돈도 10원도 안 주고 막 부려먹고 뭐 죽이고 그죠? 혹사시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은 해줘야 될 건가? 좋아요.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뭐 그거는 그죠? 박정희 때 그걸 했으니까 그건 끝났어요. 그렇지만 개인한테 그죠? 손해배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시효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된다고 나와요. 우리 민법으로는 이제 시효가 적용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시효가 적용이 안 된다. 하여튼 불법행위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 대 개인인데 이게 사실 사기업 아닙니까? 미쓰비시 이런 거 여기서 배상해야 하는 거지. 주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그 나라가. 그죠? 그래서 논리가 다른데 이걸 갖다 붙이고 있어요. 얘들이 이상한 놈들입니다. 이 말이 억지가 엄청 억지스럽습니다. 그렇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요즘 문제가 좀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되게 안 좋다 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좋다가도 싫어지죠. 그죠? 계속 싫어라.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참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국론이 이렇게 하나로 단일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힘을 몰아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국가가 힘을 얻고 열심히 나가죠. 국론이 단합돼도 모자랄 판에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해대는 그런 사람들은 참 알다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 대마도 정벌,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대마도 정벌을 합니다. 이게 대마도 정벌 아까 했잖아요. 그죠? 대마도. 누구? 태종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죠? 태종이. 군권은 아들한테 안 줍니다. 왕이지만, 그죠? 무섭잖아요.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무로 하여금 기회동정을 하게 하죠. 이종무, 그죠? 이게 대마도 정벌, 그죠? 이종무로 시키면서, 이종무에게 시켜서 하는 게 기회동정입니다. 그죠? 19년, 세종원년이라고 했죠. 상포개항, 그 다음에 상포개항 하죠. 1426년에 그 다음에 계약조를 체결합니다. 그죠? 1443년 그죠? 자, 이런데 뭐 세삼이도 세견선 세삼이도 이런 내용은 나중에 감옥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봐두고 그죠? 자, 명예 금은 및 공여 진상을 폐지하죠. 폐지합니다. 자, 그리고 인쇄술 되게 발달합니다. 세종 때. 밀랍 대신 식자판으로 바꾸거든요. 식자판으로 바꾸고 이 식자판 방식이 훨씬 더 인쇄 품질이 좋답니다. 밀랍보다는. 그죠? 그리고 경자자, 개미자를 다 녹여서 경자자를 만든 데 쓴다고 했습니다. 경자자.
만들고, 갑인자가 유명하죠. 세종대 갑인자. 그리고 태종 때는 개미자죠. 개미자를 단호하게 만들고죠. 개미자로. 갑인자 만들고, 병진자, 그 다음에 경호자, 이런 걸 만들죠. 만듭니다. 자, 인쇄술이 발달하죠. 그죠? 그리고 태종 때는 오교 양종을, 어떻습니까? 242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찰을 다 정리를 하고 노비를 모여서 사원전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종 때가 되면 더 합니다. 성교 양종을 통합해서 선종 사찰 18개, 교종 사찰 18개만 인정합니다. 그죠? 사찰 36개만 인정해요. 그래도 태종은 좀 낮습니다. 242개나, 그죠? 놔둡니다. 세종은 36개만 남깁니다. 성종 때 가면 더 해요. 아예 그 도첩제 자체를 폐지합니다. 성례가 되는 길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죠? 가장 강한 어플칭이에요. 그죠? 자, 그러나 세종 때는 내불당을 세우죠. 내불당을 세워서 왕실은 불교를 신봉합니다. 그죠? 왕실은 계속 불교를 신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심제, 그죠? 삼심제 실시하고, 그죠? 의정부에서 뭐 심리하도록 하죠. 뭐 사형수 등이나 이런 중대범죄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시설을 개선합니다. 태배금지법을 실시하죠. 보기짝 함부로 치지 마라 이거죠. 수령. 네 자의적으로 사람 때리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네 마음대로 때리지 마라. 태배금지법 합니다. 그리고 인권 존중하죠. 인권. 노비도 사람이다. 사사로이 형벌을 가지 마라 이거죠. 사형, 그죠? 사사로울 사자 형벌 형자 아닙니까? 그죠? 사사로운 형벌을 가지 마라. 네 마음대로. 국가가 아닌 사인이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걸 린치라고 하는 거죠. 린치. 상에서 린치. 그죠? 자기가 복수하는 거죠. 복수, 일종의 복수, 뭐, 그 다음에 뭐, 사적 보복,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노비한테. 자, 국가가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노비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적 보복하다가 노비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또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참, 그죠? 민본주의 정책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런 거는. 민본 사상이죠.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4대 사고를 정리를 하죠. 4대 사고. 4대 사고는 춘추관 사고죠. 말만 있겠습니다. 그죠? 성주사고, 충주사고, 전주사고가 있죠. 여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임난 때 소실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옮기죠. 뭐 춘추관은 그대로 있죠.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 정족산 이렇게 옮깁니다. 여기 이때는 4대 사고니까 춘추관, 성주사고, 충주사고, 전주사고 이렇게 요 사고들이죠. 그죠? 그렇게 4대 사고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국조 오레이를 편찬 착수하죠. 국조 오레이를 편찬했다 이래도 되고, 편찬을 착수했다 이래도 됩니다. 이게 성종 때 완성이 되거든요. 국조 오레이가. 그죠? 성종 때 완성되니까. 세종도 국조 오레이를 편찬했다 이래도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은세공을 마필로 대체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은광을 폐쇄했죠. 자, 뭐, 은을 세공해가지고 뭐 바치겠죠. 그것을 바치는 것을 마필로 바쳐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은광을 폐쇄해버립니다. 그죠? 은광 폐쇄. 훈민정음 해례본구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입니다.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읽어라 이런 게 있을까 어떻게 발음해라 그죠? 그걸 한자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뭐지? 그죠? 이런 문틀 형상을 이렇게 그리는 건가 뭐 이러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례본 그죠? 해례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유네스코 기록유산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1443년. 그죠? 이 정도는 알아둬야죠. 안 놉니다. 지금 반포는 1446년. 그죠? 자, 금화도감. 화재 예방을 위해서 금화도감을 설치하죠. 여기 성종 때 되면은 수성 금화사. 이렇게, 그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자, 전에는 이 사가 독서 시설을 한강변에 설치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은. 그죠? 옛날에 뭐 이렇게 모의고사 그렇게 나왔던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어쨌든 이번에 모의고사 나오기로는 사가 독서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일정한 기간을 휴가를 주는 것이죠. 누구한테? 집현장 학자들한테 그죠? 그래서 가서 독서하고 연구해라 이겁니다. 휴가 가가지고 그지? 독서하고 연구해라 이겁니다. 병계량이 견해를 했습니다. 세종이시여 젊은 학자들을 그죠? 독서 휴가를 보내가지고 독서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사가 독서 시설이 조선 후기까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와요. 그죠? 상당히 많은 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가 독서 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가 독서 시설을, 사가 독서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한강변에다가 독서당을 만들죠. 독서당. 한강 쪽에다가 독서당. 이름도 붙이고죠. 이름도 붙이고. 독서당이라고. 그죠? 독서당 만들어 붙입니다.
요 성종 때죠, 이거는. 아, 여기서 이제 공부해라, 이거죠. 처음에는 사가에서도 하고, 뭐 절에서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산사에서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강변에다가 독서당 설치하고, 이름도 독서당, 이렇게 붙이죠. 이따 성종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자가래를 장려하죠. 장려하고, 가묘가 유행합니다. 그죠? 조선. 이 가묘도 계속 이제 고려 말기부터 유행하는 것이죠. 그죠? 가묘 유행합니다. 윤대법 실시하죠. 윤대법이 뭡니까? 대신들이 돌아가면서 왕과 정사를 원한 것이죠. 그죠? 윤대법. 이때 참, 이게 외놈들이 참 웃기는 소리를 합니다. 이놈들. 웃기는 소리 많이 해요. 이게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얘네들이. 그죠? 진짜 억지예요, 어거지. 자, 8만 대장경 완성본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한테.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거. 일본은 세종 때, 8만 대장경 완성본을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는 일본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외놈. 그죠? 외놈이죠? 제 말에 기분 상했다면은, 기분 상하세요, 그냥. 저는 이 말을 쓰고 싶습니다. 외놈 친구도 있으면 일러주세요. 존이 변이라고 해놨죠. 존이라는 변이, 욕을 하더라. 너희들 외놈이라고 일러주세요. 저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도망가야지. 통신사를 보내죠. 실질적 제초가 갑니다. 박서생. 그죠? 뻑분 이제 가다가, 죠? 돌아가시고, 안 되고. 박서생이 이제 실질적 제초죠. 그 위에 또 변효문도 통신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왕희하고 맹사성은 강호 한정가를 쓰죠. 그죠? 맹사성은 뭐고, 지국종 역군이 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왕희는 뭐, 이렇게, 밤알이 이거 잘 익어가니 참 평화로운 시절이었어요.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글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대충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얽고 머리를 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다, 이 말이죠. 그죠? 백성들은 살찌고, 그죠? 자, 백성도 편하고. 자, 근데 사실 백성들이 그렇게 편했겠습니까?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리 훌륭한 왕이 나와도 불편해요. 힘들어요. 지금 편합니까? 지금 우리 사는 세대에 의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편합니까? 그냥 안 편합니다. 이게 아주, 그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엄청나게 많이 가진 것도 불편할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죠? 이재민, 누굽니까? 삼성. 이건희 아들. 그래도 이렇게 국가 눈치 보고 일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그죠? 불편해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그냥 예전보다 편하다, 이거겠죠. 태종 때보다는 편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견의 몽유도 원도,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편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던 분이 세종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백성들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백성 아닙니까, 그죠? 자, 안견의 몽유도 원도가 세종 때죠. 세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죠? 1447년, 그죠? 안평대군하고 좀 친했죠, 안견이.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세종 때 아까 말했죠. 의창 1세기 3승 이자를 거둡니다. 요 1423년까지는 이자를 거두지 않았다 이 말이죠. 원곡이 자꾸 없으니까 계속 의창이 계속 줄지 않습니까? 원곡이 3승씩 계속 없어집니다. 원곡이 계속 줄어요. 그럼 나중에 바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승의 이자를 거둡니다. 이거는. 원곡 방지용으로. 그죠? 자, 그리고 사창제를 대구에서 실시하면 이때 대구입니다. 대구. 그죠? 세종 때는 대구입니다. 송설제 계속 유행했겠죠? 계속. 그죠? 안평대군도 글을 참 잘 썼답니다. 그죠? 주로 송설제를 썼겠죠? 안평대군도. 자, 그러다가 의창이 1세기 3두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 누굽니까? 세조 때죠. 세조 때고. 자, 사창제는 대구에서 세종 때, 그 다음에, 그죠? 또 사창제, 그죠? 이때가 누구 때입니까? 문종 때입니까? 그죠? 문종 때죠. 문종 때는 사창 1세기 3두의 이자를 받죠. 경상도. 그러다가 이제 사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죠. 세조 때, 그죠? 그러다가 난주께 누굽니까? 성종 때 사창을 폐지해버립니다. 난주께 이게 두 개가 이제 진율청 이래가지고, 그죠? 진율청이 설치되는데, 일체의 구호 업무를 이 진율청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의창도 폐지하고, 그죠? 이때가, 그죠?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그죠? 중종 때 가면 진율청을 설치하고, 일체 구호 업무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밑에는, 이때 또 분청사기는 계속 유행하죠. 이때로. 분청사기도, 그죠?
순수백자가 좋아하던 시기, 살인미 등장할 때까지는, 그죠? 16세기 전까지는 다 분청사기를 좋아합니다. 분청사기가 또 유행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종 다음에, 문종이 쓰죠. 이 문종은 참, 이분도 이제 문약합니다. 오래 살지 못해요. 등극 2년 후에 바로 죽고, 단종에게 이제 왕위를 넘기는데, 전학계나 자식 걱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명 대신을 지정하죠. 그죠? 자기의 이제 명을 가지고, 새 임금을 보필하도록 고명 대신을 지정합니다. 김정수하고 항고인, 그죠? 고명 대신을 지정하는데, 이 세조, 이제 수양대군 있죠? 이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고명 대신 김정수와 항고인을 제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죠. 자, 여기 이전에 좀 보면은, 문종 때 사실 보면은, 동국병감, 그죠? 동국병감, 편찬하죠? 이 동국병감은 이민족과의 전쟁 전란사를, 그죠? 써놓은 책입니다. 그죠?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이민족과 계속 이민족이 침입받았을 때죠? 그걸 쓴 책이 동국병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타타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하차를 또 제작을 합니다. 타타르가 몽골족. 그죠? 그래서 이때 보면 그 부건이 계속 원나라 있죠, 그죠? 있습니다. 다른 경계로서 하차를 개발하고 만들고, 고려사, 그죠? 기전체, 고려사 조료 편전체, 이 두 책이 출간이 되죠, 그죠? 편찬됩니다. 그리고 역사책은 뒤에 가면 할 겁니다, 자세하게. 자, 이징옥이 이제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단종 때, 그죠?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정수와 항고인을 수양대군이 제거를 하니까, 그 밑에 김종서의 부하인 이징옥이라고 있었어요. 이징옥이가 난을 일으키죠. 이것도 물론 제거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조가 자기가 왕이 되죠. 왕이 전탈하고 한명회 등에게 자익공신이라는, 그죠? 자익공신에 그거를 줍니다. 공신 책봉을 하죠, 그죠? 농공행성을 하죠. 그리고 왕권 강화를 하죠. 왕권 강화를 합니다. 왕권 강화. 6조 직계제 실시하죠. 의정부 소사를 폐지하고죠. 그리고 경국대전을 편찬합니다. 호전과 형전, 이때 세조 때 완성이 되죠. 호전과 형전은 나중에 다 완성되는 시기가 성종 때죠, 그죠? 자, 인지의하고 규형을 만듭니다. 토지 측량기구죠. 인지하고 규형, 토지 측량기구 만들고, 그죠? 인지, 규형, 토지 측량기구 만듭니다. 그리고 중앙군에 오의제를 확립하죠. 오의제 확립. 자, 오의를 장이 오의도총부, 또 오의도총관이라고 합니다. 오의를 지휘하는 최고의 뭡니까? 사령관은 문관, 그죠? 오의도총부의 문관이고, 그리고 세조 때 또 뭡니까? 요거 중요하죠. 세조 때 진관체제, 그죠? 진관체제 중요합니다. 진관체제, 그죠? 지방방어체제죠. 이 지방방어체제는 도단위 방어체제인 재성방략체제하고 그 진관 중심, 그 거점 중심의 진관체제,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면은 자세히 볼 거니까 안 놔두고, 이 세조 때는 진관체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진을 설치하고 보법을 실시하죠. 보법 실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국조보감을, 그죠? 편찬하죠. 국조보감. 그래서 이 국조보감을 완성합니다. 편찬해서, 그죠? 신숙조정이, 그죠? 세조 때. 그리고 동국지도를 양성지가, 그죠? 인지를 사용해서 동국지도를 완성합니다. 또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그죠? 그 불경이나, 그죠? 이런 거를 또 편찬을 하죠. 월인석보, 그죠? 월인청강지곡하고 석보상제를 합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원각사를 또 건립합니다. 원각사 건립. 그죠? 조선시대는 왕은 밖에 배불 정책이었는데, 이때는 또 상당히 숭불 정책을 했죠. 숭불 정책이라기보다는 왕실은 불교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죠? 자, 강경도감을 설치하고죠. 월인석보, 또 원각사 건립하고죠. 그다음 원각사 10층석 답도 세우죠. 내수사 설치합니다. 내수사는 황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죠. 내수사 설치합니다. 직전법을 실시하죠.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현직 관료에게만, 그죠? 토지를 지급하죠. 과전을. 그리고 수신전하고 휴량전은 폐지를 시킵니다. 수신전, 휴량전은 아예 폐지를 시키죠. 또 뭐 집현전도 폐지시키죠. 그죠? 경영도 폐지합니다.
아, 이거 유향소까지 폐지합니다. 수신전, 휴양전, 집현전, 경연, 유향소 폐지. 그죠? 이런 거 다 폐지시키는 것들. 유향소 폐지는 원인은 이시엔 아니죠. 환경도를 차별한다. 이쌍남의 왕. 이런 거죠. 그죠? 폐지합니다. 종친을 등용하죠. 그죠? 그리고 세조 때 원상제도야. 원상제를 실시하는데, 원상이 뭡니까? 이게 아주 나이 드신, 나이 든 대신? 그건 아니고. 원상이라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왕이 정상적으로 이제 국정을 수행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재상들이 이렇게 재상들로 구성돼 가지고 임시로 국정을 의논하던 관직을 원상제도라고 하죠. 원상제도. 그죠? 원상. 이때 원상이 누구였을까? 그죠? 한 명이 아니었을까? 잘 놀았지, 한 명이. 그래서 그런 건데, 원상제도가 왕이 이게 수양대군이 자기가 죽인 조카의, 그죠? 어머니가 와가지고 침을 태뱉어서 꿈에서. 그래서 정말 부시름이 나고 아이가, 사람이 그죠? 귀신에 홀려가지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네가 내 대신 국정을 돌봐라. 하면 했겠죠? 원상한테, 그죠? 재상한테. 자, 이것이 원상제도가 실시했었는데, 원상제도 누가 폐지합니까? 아예, 그죠? 성종 때 되면 원상제도 폐지하죠, 그죠? 자, 상평창을 부활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시찬요. 이때 사시찬요는 강희맹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우리나라 농서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농서라 보세요. 중국 것과는 해가지고 했다는데 중국을 참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내용을 많이 집어넣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시찬요. 그 이상 넣으면은 그 이상 넣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아니면은 나머지는 학교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지. 그 이상 넘어가면 이게 막 헷갈립니다. 서로 상호 막 섞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아둡니다. 정리되는 대로 저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계속 주시하면서. 자, 팔방통보, 전패죠. 유협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전쟁이 나면 화살로서 쓰겠다.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걸 만들고죠. 팔도지리지, 양성지. 그죠? 아까. 팔도지리지도 양성지입니다. 동국지도도 양성지구죠. 신천 팔도지리지는 변계랑 맹사선 권진윤회죠. 그죠? 팔도지리지는 양성지입니다. 네. 신천 팔도지리지가 먼저 나오고 신이니까 그죠? 먼저 신자가 아니고 새로운 신자 되죠. 요쪽에 붙었을 것 같은데 아니고 요쪽입니다. 신천 팔도지리지는. 그죠? 앞에 게 신천. 세종 때 나온 게 신천 팔도지리지. 세조 때 나온 건 그냥 팔도지리지죠. 잘 봐둡니다. 횡간이라는 세출예산표를 제정하죠. 굴절된 유교 정치라고 합니다. 세조 때 정치는. 패도 정치도 인정을 했어요. 왕도 정치 외에도. 그죠? 왕이 힘으로서 다 쓸 수도 있지. 이럽니다. 패도 정치에 대립되는 게 아니라 왕도 정치 아닌 거죠. 왕은 덕과 인으로서 다스려 하요. 아니야, 힘으로 다쓸 수도 있어. 이라는 게. 힘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패도 정치, 굴절된 유교 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족신앙이나 도교, 법가 등이 상대적으로 좀 강조화됐던 시기죠. 그리고 신숙주하고 남이로 하여금 북방을 개척하게 합니다. 이 남이는 예종 때 제거가 되죠. 너무 빨리 진급을 했어요. 너무 빨리 출세를 했어요.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빨리 출세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시기와 질투를 근데 능력이 있으면서 빨리 되는 건 괜찮은데 나와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좀 낫습니다. 지금에는 편하고. 이리 가는 저리 가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게 차이 안 납니다. 관양 국업으로 들어가면 관양 되기도 사실 좀 힘듭니다. 관양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국장 되면 진짜 잘 되는 거고. 그죠? 부시장 되면 진짜 엄청 출세하는 겁니다. 7급으로 들어가도 과장, 국장 되기 사실 좀 힘듭니다. 지방직은. 그죠? 국가직은 좀 달라요. 국가직은 좀 진급이 빠릅니다. 7급도 빠르고, 그죠? 9급도 좀 빠릅니다. 근데 지방직은 7급은 들어갔을 땐 7급인데, 나중에 있다 보면은 9급보다 승리 더 늦을 수도 있어요. 6급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과장 진급은 안 시켜줍니다. 왜? 9급이 많지 않습니까? 국 출신들이. 얘들 인사과에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굳이 힘든 7급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죠. 국가직 외에는. 자, 그리고 횡간에 세출예산표를 제정하죠. 그죠? 횡간에 세출예산표를 제정합니다. 굴절된 유교정치라고 했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디 갔습니까? 남이 하다가 들어가네. 죄송합니다. 남이가 출세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시기를 받아서 제거당한다 했죠. 그 다음에 여진정벌, 그죠? 신숙주와 남이랑 북방 개척하고 여진정벌 하죠. 여진정벌이죠. 그죠? 합니다. 경진북정하고 정해서정 있습니다. 경진북정은 모련이 여진, 신숙주가, 정해서정은 건주의 여진을 강순이 이렇게 이제 정벌을 하죠.
국방계측이라는 건 여진정벌이죠. 그죠? 나비도 여진정벌 했겠죠. 나는 건 이거. 자, 한 명의 건의로 오가작통법을 실시하죠. 오가작통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5집을 한 통으로 묶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가가 아닙니까? 가를 중심으로 편제한 게 호적 아닙니까? 그죠? 호적을 편제했는데, 호적의 보조조직이죠. 5가를 한 통으로 묶습니다. 이 오가작통이죠. 오가작통, 1통. 이렇게, 그죠? 오가 1통, 오가작통. 이렇게 봅니다. 5가를 한 통으로 묶은 게 1통이죠. 그죠? 이 호적제의 보조조직이죠. 지금도 뭐 통장, 2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통장들. 자, 거기서 비롯된 건가는 뭐예요? 아마 거기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사창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했죠? 토목의 변이 일어납니다. 이때, 세조 때. 그래서 요동정벌 개혁사가 토목의 변이인데 명나라 황제가 몽고로 인질이 되는 그 변이 한번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요동정벌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만 세웠다. 그죠? 그리고 양화소록이라는 최초의 원해 농사를, 이건 강희안입니다. 강희맹하고 강희안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동생입니다. 이 강희안이. 아마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초의 원해 농사를 강희안이, 그죠? 강희안은 또 뭐 있지 않습니까? 자, 그죠? 강희맹이 강희안의 동생입니다. 그죠? 동생, 이제 강희안이 형이죠. 강희안은 또 뭘로 유명합니까? 뭐 고사관수도 이런 걸로 유명하죠. 고사관수죠. 세종이 임업을 합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자, 강희안 최초의 원해농사 왕화 소록을, 그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서할인원을 동서할인서로 바꾸죠. 그리고 해민국 재생원을 합쳐서 해민서로, 그죠? 바꿉니다. 그리고 살인의 진출이 세조 때부터 살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죠. 김정직은 이때 이미, 그죠? 과거를 쳐가지고 진출합니다. 그리고 세조 때 사육신, 생육신 다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재생원은 무엇이었? 고려의 제2보를 개성한 것이죠. 제2보를 개성한 것과 해민국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해민서로 만들더라. 누구 때? 세조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아까 보았고, 계속 예종 때 보겠습니다. 예종 때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죠. 직전수조법. 남이 숙청, 이때 숙청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통치체제의 정비가 완성된 시기죠.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1485년에. 그러면서 이제 서울차대를 경국대전에 명시하죠. 서울차대를. 서얼에 대한 차대를 경국대전에 명시하더라. 그죠? 자, 그리고 제가녀의 아들과 손자를 문과응시하지 마라. 그죠? 너희들은 피가 더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살인파를 등용하죠. 살인파를 등용합니다. 살인의 정치기만 조성하는 왕이 바로 성종 아닙니까? 성종 때 중요한 사실이 너무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요새. 중요한데 기본적인 사실이라서 이렇게 굵게 안 해놨어요.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사실들이라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이상해져요. 자, 삼사 은관직에 김종직, 김갱필 등을 등용을 하죠. 강경도감을 폐지합니다. 그죠? 노측제도 폐지하죠. 억불칙입니다. 억불칙. 삼국사조료 동국통감이 성종 때 완성이 되죠. 쓰죠. 그리고 동문선이라는 그죠? 이거를 서거정이 쓰는데 이렇게 서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글은 송원의 글도 아니고 우리나라 글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글을 동문선 해가지고 여기다 모읍니다. 그죠? 동문선을 편찬하죠. 그 병장도서를 편찬합니다. 병법서죠. 군사훈련 지침서입니다. 병장도서. 용제총화 또 그죠? 용제총화는 성현이 지은 거죠. 성현. 용제총화는 치우십시오. 성현이 한 건데 이게 연대가 요새 좀 바뀐 모양이네요. 이게 1499년에서 1504년 사이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은 성현은 성종 때 사람도 맞습니다. 성현이 아깝게 보면 성종 때 그죠?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용제총화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넣기가 좀 애매하네요. 또 빼둡시다. 이거는 용제총화는 여기 좀 뺍니다. 네, 관수관급제 실시하죠. 관수관급제. 토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주는 것이죠. 그리고 팔결출 일부 그래가지고 자 요역을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토지의 결수에 따라 결수 그죠? 전에는 개정정비가 정남을 셀러 가지고 요역을 부과했는데 정남의 수를 고려해서 요역을 부과했는데 지금은 토지의 결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죠.
얘도 합리적이죠. 토지가 많으면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해동 제국기 신숙주 외국에 갔던 내용을 쓴 것이죠. 팔도 지리지 그죠? 자, 이 팔도 지리지는 세조 때 그 양성지에게 명한 것이죠. 쭉 있다가 성종 때 돼서 팔도 지리지가 편찬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98년이하고 78년입니다. 그죠? 1478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죠? 요런 거 한번, 혹가다. 자, 78년입니다. 98년이 아니고. 그때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세조 때 팔도 지리지 편찬을 명했는데, 그죠? 즉위하자마자 팔도 지리지 편찬을 명하죠. 그죠? 명했는데, 요때 성종 때 완성이 되더라. 그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동국여지 성남 성종 때. 금양잡록이라는, 그죠? 시흥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경험이죠. 강희맹. 강희안의 동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또 농민의, 그, 아주 오래된 농민, 그죠? 오랫동안 농민 생활한 노농의 경험을 듣고, 자기도 직접 농사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술한 책이죠. 금양잡록이라고. 시흥에서의 직접 농사 경험을 저술한 책입니다. 경험을 써놓은 책이죠. 사찬이죠. 강희맹.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98년이 아니고 78년입니다. 78년.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78년이라고 했죠. 1478년입니다. 바꿔주세요. 악학개범 성현. 그죠? 한문으로 음악에 관한 총망나죠. 의상에서 소도구까지입니다. 그런데 정읍사 처용과 동동 진작은 한글로 수록했습니다. 그죠? 합자보. 성현이, 그죠? 만든 악보죠. 합자보. 이렇게. 성현이 좀, 음악, 글, 이런 데 다 능한 모양입니다. 용제총화는 연산군 때 쓰고, 그죠? 용제총화는 연산군 때 쓰는 거죠. 성현의 용제총화. 연산군 때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용제총화. 썼는데, 간행은 중종 때 간행된 모양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홍문관 설치하죠. 그래서 용제총화 뒤로 보내겠습니다. 성현 거라서 내가 같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집어넣어서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성종 때 사실로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뒤로 빼는 게 낫겠습니다. 또 빼겠습니다. 이거는 용제총화 치우세요. 자, 어쨌든 성현이 쓴 건 맞습니다. 집현전 부활. 홍문관 설치했죠. 홍문관 설치가 바로 집현전의 부활이죠. 그리고 경연제도를 정착시킵니다. 그죠? 경연제도 정착. 경연제도 정착, 그죠? 부활. 그리고 유향소를 재설치하죠. 유향소 재설치. 훈구파가 자수와 별감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구파가 자수와 별감을 임명하니까 향소는 자치 기능을 상실하겠죠. 원상제도 폐지했다고 했죠. 그리고 종경각이라는 성균관의 도서관을 만들고 오죠. 종경각. 자, 정경각이라고 하는 성균관 도성관을 만들고, 창경궁 건립이죠. 창경궁은 성종 때입니다. 성종. 창덕궁은 그죠? 태종 때. 그죠? 그래서 잘 봐둡니다. 창경궁이 성종, 창덕궁이 태종입니다. 그죠? 여기다 나왔죠? 앞에 나왔죠. 상강행실도 한글로 풀이하여 가능했죠. 그죠? 상강행실도를 한글로 풀이하여 가능했다. 또 얼마 전에 나왔었죠. 삼강행실도 한글로 풀이하여 가능해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 국주의뢰인은 요새 좀 뜸해요. 뜸합니다. 뜸하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세종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죠? 길례 제사에 관한 것, 가례 혼례에 관한 것, 빌례 사신접대에 관한 것, 굴례 활속에 관한 것, 흉내 장례에 관한 것이죠. 이건 국주의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성논쟁 때 남인이 들고 나온 게 국주의뢰 아닙니까? 그거죠. 자, 서인은 주자가래오죠. 여진정벌합니다. 윤필상과 허종을 하여 온 거죠. 자, 장시 또는 시장이 됐죠. 그죠? 시장이 시작됩니다. 사창제를 폐지하죠. 사창제. 그죠? 경상도에서 이제 곡식 나는 사창제 지시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가 세조 때 확대했다가 폐지를 하죠. 성종 때 되면 폐지합니다. 자, 문물 정비가 완성이 되죠. 성종 때는 문물 정비, 통치체제 정비가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종 때 대단한 사실이 이거 아닙니까? 살인파가 나타났다. 훈구파와 대립을 하더라. 이거죠. 대립하고 있었다. 훈구파는 사장을 중시하고 당군을 숭배하고 기술학을 중시했다. 그죠? 융통성이 좀 있었다.
부국강병 중시하죠. 패도정치도 인정했다. 주례를 중시했다죠. 준하의 통치체제죠. 의정부가 육조를 장악했고 간척사업으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살인파는 어떻습니까? 살인파. 경합 중시하죠. 기자 숭배합니다. 기술학 천시합니다. 오직 성략이죠. 기술학은 천시하고. 명분론이다. 무슨죠? 기족 즐겨야 이런 것이죠. 왕도정치죠. 주자가리를 중시하죠. 은관지가 이조전랑을 차지하고 그죠? 있습니다. 중소지주죠. 자, 살인파는 은관직을 차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론으로 표방합니다. 영남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죠. 맞습니다. 김종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조와 성종때 사이에 살았는데 길제 활동을 개성했고 김갱필 등을 제자로 기릅니다. 그죠? 외가인 밀양의 소원에 배양되었습니다. 김종직 문제 한번 나왔어요. 김종직의 문제. 이런 것까지 나와요 이제. 이제 오만이 다 나옵니다 이제. 불교도 짜실한 부분까지 나오고. 성략도 짜실한 부분까지 나온다, 그죠? 불교 짜실한 부분 안 나와있습니까? 불교도 우리 역사 아닙니까, 그죠? 빼놓지 못할 역사입니다, 불교도. 천주교는 뭐 지금 들은 지가 조금 그렇게 많이 안 돼서 그렇게 좀 작게 나온다는 뿐이죠, 그죠? 기독교는 좀 더 그럴 거죠? 오래되면 많이 나옵니다.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자, 성종 때 세종 때 금화도감이 성종 때 수성금화사라고 하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화재 예방을 수행하죠. 이게 생기고 설치가 되고, 자, 사가에서 독서제를 실시하던 것을 독서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한강변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죠. 한강변에 설치하여 독서당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보내서 독서하게 하죠. 자, 안동권 씨는 성화보. 이때 나오죠. 안동권 씨 성화보. 사찬입니다. 사찬 족보죠. 최초의 사찬 족보입니다. 안동권 씨 성화보가 참 많이 나와요. 이때 이제 조선중기하고 고려 사이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고려 후기의 사실들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 조선시대 좀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서 그런지 몰라도 성화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성화보가 요즘 몇 번 많이 나왔었죠. 성화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냥 좀 봐두세요.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성화보에 대해서. 자, 표회로 체부 이런 것도 나와요. 표회로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거. 표회로 체부 표류 체험을 기록한 기행문입니다. 자, 이때 사창을 또 폐지하죠. 사창 폐지합니다. 이런 데는 이제 쭉 여기까지 송설자 분청사기가 유행하는 것이죠. 16세기, 그죠? 사림이 직관하기 전, 16세기 전까지, 그죠? 자,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